당신의 전성기 오늘 박정숙입니다. 나쁜 일이나 무서운 일이 생겼을 때 나이에 따라서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이 다르다고 하는데요. 젊은 사람들은 감정을 강하게 개입시켜서 그 일을 오랫동안 되새기는데요. 반대로 연륜이 있다면 감정 개입을 줄이고요. 생각을 이성적으로 걸러서 나쁜 기억을 되도록 남지 않게 한다고 하네요. 정말 좋을 때다 이렇게 어른들이 이야기하는데요. 젊다는 게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죠? 오늘도요. 나이의 힘으로 지혜롭게 나쁜 기억은 거르고 좋은 기억만 꾹꾹 눌러 담아보시면 어떨까요? 11월 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의 첫 곡은요. 베이시스의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11월 4일 수요일 당신의 전성기 오늘 첫 곡으로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베이시스의 노래, 상큼한 노래 들어봤습니다. 어린 친구들 보면요. 야, 내가 그 나이만 됐으면 소원이었겠다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또 젊은이들에게는 그때 나름의 고민이 많이 있고 또 힘든 부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나이가 한 살 한 살 들어가면서 여유, 지혜, 노하우 뭐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데 사실 이게 공짜로 얻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을 전성기로 사는 또 하나의 방법은 내 나이에 만족하는 법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송 들으시면서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의 문자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번호 샵 0945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나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서비스 이용해 주시고요. 또 스마트폰에서요. YTN 라디오 전용 앱 예스를 까시면 전 세계 어디서나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전성기 퀴즈 문제 내드릴게요. 2005년 11월 4일 오늘이요. 이 그룹의 멤버 박애경 씨가 별세를 한 날입니다. 1954년에 결성된 후에요. 60, 70년대 수많은 히트곡을 남긴 이 여성 두오. 아마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마포종점이나 삼천포 아가씨, 무정한 그 사람. 이 정도 하시면 뭐뭐뭐 자매 생각나실 거예요. 정답 5글자고요. 지금 바로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께는요. 추첨을 통해서 50플러스를 위한 라이프 케어 매거진 헤이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온라인 수강권,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에서 진행되는 토크 콘서트 토요정담 티켓, 유해 화학성분 제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세탁 포제로, 탈모관리의 명가 아미치 0.3에서 탈모 예방 홈케어 세트, 유러피안 스타일의 감성 플라워 압구정 이니스플라워에서 10만 원 상당의 꽃바구니, 유행의 선두주자 보다 안경 주식회사에서 명품 연예인 선글라스와 안경테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는요. 힐링라디오 94.5 김윤정 상담실장과 함께합니다. 숭늉이 너무 그립다 장국이 너무 그립다 연탄불 고등어가 더욱 그립다 사람 사는 얘기 꼭 필요한 정보까지 다 모여있는 곳 YTN 라디오 당신의 전성기 오늘 전성기 밥집 맛깔스런 집밥과 같은 사람 사는 얘기 속에 구수한 이야기 건강한 이야기가 담긴 오만이의 사랑 오늘따라 왠지 94.5가 맛있다 귀로 얌얌 맛있다
멋있다. 몸이 쑤실 때는 찜질방이 제격, 마음이 쑤실 때는 여기가 안성맞춤. 힐링 라디오 94.5. 멍들고 상처난 마음에 빨간 약을 발라드리는 시간입니다. 힐링 라디오 94.5. 오늘도요, 김윤정 상담실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내고 있어요. 네, 얼마 전에요, 그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네. 검색어가 화제가 됐었어요. 네. 이게 아무래도 심리 용어죠? 그쵸? 네. 대충은 뭐 집이 텅 폈다? 그쵸. 예, 이런 뜻 같은데 엄마들 얘기인가요? 엄마들 이제 뭐 아버님들도 마찬가지인데 한 네. 5, 60대쯤 되시면 네. 그동안에 이제 키우던 아이들이 이제 독립해서 뭐 분가를 하기도 하고 출가를 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 네, 이제 그렇죠. 그럴 때 애들을 다 키우고 독립을 시킨 후에 거기에 이제 또 이제 배우자하고의 정서적인 어떤 친밀한 관계, 소통 이런 게 좀 부재가 됐을 때 네. 이제 엄마들이 특히 중년의 여성들이 좀 외롭기도 하고 허전하기도 하고 텅 빈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느껴진 이제 무력감, 그러면서 이제 약간 우울감, 네. 이제 우울증이라고 우리 흔히 말하면서 또 그럴 때 이제 호르몬의 영향인 갱년기가 또 같이 찾아오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맞물리면서 굉장히 외로워하시고 힘들어하시는 그런 증상들이 이제 현대에 나타나고 있죠. 예전에 이제 애들이 여럿이니까 네. 계속 키우잖아요. 아니, 언제 끝나나 이러고 네. 계시다가 그래서 갑자기 이제 딱 끝나버리시는 한둘이 거죠. 이제 있으니까. 그런데 네. 이제 특히 뭐 아이뿐만이 아니라 남편이든 뭐 시부모님이든 아픈 어떤 누구든 여자들은 이게 돌보는 것을 자신의 좀 되게 중요한 일로 생각을 모성애, 하거든요. 그쵸. 그렇죠. 근데 보호하고 돌보던 어떤 대상이 네. 갑자기 이제 상실됐을 때 그때 느껴지는 큰 공허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네. 저는 사실 아이가 어리니까 네, 그렇죠. 글쎄 이러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얘가 어디 딴 데로 상관없이 떠나버린다 그러면 굉장히 허전할 것 그쵸, 같아요. 맞아요. 좀 엄마들이 그냥 내가 이때까지 뭐 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들 맞죠. 하셨던 네. 기억이 나는데 내 삶이 네. 없어졌고 네. 난 뭐 하고 살았지? 이제 이게 5, 60대의 아버님들도 비슷한 말씀들을 많이 하시지만 예. 특히 이제 누군가하고 정서적으로 굉장히 가까운 관계를 맺던 엄마가 네. 어느 날 갑작스럽게 이제 그 대상이 사라졌을 때 느끼는 네. 그 텅 빈 자리는 어. 훨씬 더 크거든요. 그럴 것 그때문에 같아요. 너무 예를 어렵죠. 들면 네. 결혼을 한다거나 맞아요. 그래서 네. 자기 짝을 더 소중하게 느끼는 순간 네. 또 그렇게 느낄 수도 네. 있을 것 같은데.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네. 가슴에서 느껴지는 그 허전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네. 약간 이제 배신감 비슷한 것도 들고 그런 게 있겠네요. 그럼요. 네, 근데 그런 것도 어쩔 있죠. 수 없는 마음일 텐데 이런 그렇죠. 빈둥지 증후군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까요? 뭐 이제 어머님들이 그동안에는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삶에서 만족감을 얻으셨다면 네. 이제 우선은 자신을 좀 돌보는 삶. 자기를 돌보는. 네. 그래서 이제 좀 친구들도 만나시고 내가 좋아하고 재밌어했던 예전에 뭐가 재밌었지? 뭐 오늘 저기 무슨 그 퀴즈에 나왔던 무무자매 노래 같은 것도 같이 좀 들어보시고 네네. 그래서 내가 즐겁고 재밌었던 것들을 좀 다시 한번 찾아보시면서 내가 중심이 되어지는 제2의 인생을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배우자와의 관계를 위해서 되게 지속적으로 노력하시는 게 되게 좋고요. 아, 배우자. 네. 그때 가서 또 찾아야 되는 거죠. 그 사실은 이제 젊었을 때부터 관계를 좀 계속적으로 만들어야 유지를 되는. 잘 하시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또 하나 플러스 되는 건 뭐냐면 이제는 내 자녀뿐만이 아니라 이제 사회를 조금 더 눈을 돌리셔서 그 케어하고 보호하고 돌보는 기능이 필요한 네. 누군가의 삶을 좀 돌봐주시면 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좀 기여도 하고 나의 어떤 존재감도 이렇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네. 훨씬 도움이 많이 되고요. 이제 가족들이 좀 예. 도움을 주시는 것도 필요해요. 어떻게 할까요? 자주 연락하시고요. 연락. 네. 그리고 식사라던가 이렇게 시간을 함께 보내는 거. 그리고 이제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정서적으로 우리는 연결되어 있는 가족이라는 그런 느낌. 네. 그런 표현들을 좀 서로 이렇게 주고받으시면서 네. 고마움이라던가 그동안의 애씀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인정해 주시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 좀 네. 보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김윤정 상담실장과 함께하는 힐링라디오 94.5 즉석에서 여러분들의 고민 사연 받겠습니다. 풀어지지 않은 마음에 앙금을 갖고 계시거나 누군가 꼭 소통을 하고 싶다
하고 계신 분들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771-0945번으로 거시면 바로 연결되고요. 또 오늘도 즉석 엄지 상담 받겠습니다. 급하게 상담 필요하신 분들 문자로 내용 주시면 저희가 바로 상담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실장님께 상담이 필요한 분들 목소리 직접 담아봤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혈랭이 필요해 첫 번째 분이 목소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초반이고요. 올해 아들이 결혼을 해서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새로 식구도 들어오고 며느리도 착해서 아주 기분은 좋은데요. 좀 걱정인 거는 제가 딸이 없어서 그런지 며느리를 대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예전에 며느리가 들어오면 이렇게 저렇게 예뻐해 주려고 생각은 많이 했었는데 막상 집에 오거나 하면 말 붙이기도 어렵고 어떻게 대해줘야 할지 어렵더라고요. 자상하고 좋은 시아버지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며느리랑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네. 아유, 우리 아버님. 네. 가까워지고 싶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이제 아버님. 좋으시겠어요, 며느리. 네, 네. 아버님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어려운 게 뭐냐면, 이제 여자들은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건 진짜 그냥 자연스럽게 숨 쉬듯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하시거든요. 근데 남자들은 원래도 관계를 잘 못 맺다가 이제 5, 60대 돼서 갑자기 이제 친구도 만들고 며느리도 좀 예뻐해주고 싶고 그런 좀 난감한 게 정말 사실이시거든요. 근데 이제 여자들에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 시아버지라는 존재는 어려워요. 며느리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갑작스럽게 다가가시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오히려 며느리에게 부담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적당한 거리를 두시고 그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말을 만약에 붙인다 그러면 뭔가 이렇게 물어보시거나 이런 거보다는 그냥 그런 말 있잖아요. 수고했다. 네가 있으니까 참 좋다. 아까 왜 며느리가 들어오니까 참 좋은 마음이 드신다. 그런 좋은 감정에 대한 표현들. 나는 너랑 밥 먹으니까 참 기쁘구나. 너가 있으니까 분위기가 좋구나. 이런 얘기도 하시고요. 칭찬. 인정해주는 말. 고생하는 거. 그리고 이제 슬쩍 혹시 너 무슨 일 있으면 내가 도와주마. 뭐 이런 얘기도 좋아요. 든든한 그 배경이 되어주는 아버님의 존재는 되게 좋고요. 좋네요. 거기 이제 저는 플러스에서 어떤 얘기를 해드리고 싶냐면 혹시 이제 어머님이 계실 거잖아요. 아내를 함께 이렇게 칭찬하고 아내를 함께 이렇게 도와주는 게 참 좋은데 며느리한테 만약에 정말 친해지고 싶으시면 살짝 이런 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한테 이렇게 사연 보내주신 것처럼 내가 엄마한테 이제 조금 점수를 따야 될 나이가 된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하면 여자의 마음을 사는지를 까먹었다. 너가 좀 도와줄 수 있겠니? 라고 해가지고 며느리를 자신의 조언자, 참모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여자들은 어떤 게 있냐면 도와주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만족을 느끼는 게 있거든요. 만약 아버님이 자기의 약한 모습을 자기한테 살짝 보여줬잖아요. 그러면 이런저런 팁을 주시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조언들을 들으시면서 그럼 엄마한테 내가 해볼게. 이러면서 이렇게 자꾸 내 힘든 얘기들을 좀 도와달라고 하시면 며느리가 이제 아버님 옷도 이런 거 어머님 이런 선물 뭐 이러면서 그러면 제가 흔히 말하는 일타쌍피라고 어머님하고 관계가 좋아지고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비밀로 좀 그런 어떤 조언 같은 거. 그래서 이제 혹시 어머님이 안 계신 경우에는 내가 좀 이제 노인정 같은 데 가서 친구들하고 잘 지낼 수 있는 방법 같은 거, 사람들하고 어떻게 하면 좀 호감을 얻을 수 있겠니? 이렇게 좀 며느리에게 나의 좀 어려움에 대한 조언을 좀 청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문자 주고받으시고 얘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기분 나빠하지 않으실까요? 그러니까 몰래 하셔야죠. 몰래 하다가 기분 더 나빠지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여자들은 그런 게 좋아요. 나를 위해서 뭔가 남편이 준비를 하는 거였구나. 그렇지. 준비를 잘 해주셔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문자가 하나 와 있는데요. 6959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2 남자입니다. 결혼하고 10년간 아이가 없다가 1년 전에 아이를 출산했어요. 축하드립니다. 아이를 키우는 방식 때문에 아내와 많이 부딪힙니다. 육아를 담당하는 아내의 말을 무조건 따라줘야 할까요? 아니면 제 의견을 잘 설명하는 편이 나을까요? 일단 축하드릴 일이긴 한데요. 사실 그동안 10년 동안 아이가 없으셨잖아요. 진짜 결혼 생활을 하신 건 아니에요. 지금이 이제 진짜 결혼 생활이고 서로의 가장 큰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본색이라고 할까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러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이런 생각의 차이,
가치관의 차이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육아에 대한 방식의 차이예요. 네. 사실 엄마든 아빠든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마음 자체는 똑같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러니까 더 양보를 못하는 게 이런 방식으로 키워야 애가 더 잘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둘이서 많이 싸우세요. 근데 네. 그러면 그럴수록 첫 아이를 출산한 직후 1년 사이가 가장 부부 사이는 위기거든요. 그래요. 네,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앞서기 때문에 두 분의 관계 자체를 망가뜨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제일 먼저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는 아내하고의 협력적인 관계를 공고히 하시는 것과 네. 이제 그런 질문 하셨잖아요. 무조건 따라줘야 하나요? 아니면 내 거를 설명해야 되나요? 네네. 뭐 아내의 얘기도 충분히 들어주세요. 예. 그리고 내 얘기도 충분히 하시고요. 중요한 건 너의 생각이 틀렸고 나는 옳다. 뭐 옳고 그름에 대한 시시비비를 계속 다 가르는 식으로 대화를 하시면 100점 100패예요. 그리고 관계도 나빠지고. 네. 단 생각의 차이는 존중하시되 네. 그러면 우리가 아이에게는 제일 좋은 육아 방식은 일관된 협력적인 태도거든요. 네. 어떻게 하면 행동을 통일해서 아이에게 적용할 수 있을까를 네. 아내분하고 상의하셔가지고 예. 정 아내분이 너무 고집이 세시면 내가 따라가 주는 것도 괜찮고요. 예. 네. 어떤 면에서 협의하시는 대로 능력을 맞아요. 키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주 양육자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쵸, 네. 양육이야 같이 하지만 네네. 항상 아이를 옆에서 돌봐와 주는 사람의 말을 따라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어떤 걸 보여줄 수가 있냐면 이제 네. 아이가 어리지만 네. 아이에게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 자체를 가르쳐 줄 수가 있어요. 아이들이 다 알더라고요. 그럼요. 느낌으로 다 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옳아요라고 하면서 싸우는 것보다는 혹시 이 방식이 내 생각엔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것을 따라주는 그 자체의 태도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배우거든요. 예. 네, 그래서 서로 함께 협력하시는 거를 계속 연습하시면 그거만큼 좋은 육아 방식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요. 네. 너무 잘하고 싶은 거예요. 이 그럼요. 아버님이. 아유, 축하드리고요. 싸우지 마세요. 네, 힐링 라디오 94.5. 예. 상담 필요하신 분들요.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바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도요. 김윤정 상담실장과 함께합니다. 전성기요? 전성기요? 전성기 전 지금이요. 저는 전성기는 항상 지금 이 순간이 전성기예요. 내가 최대한 열심히 사는 이 순간이 저에 대한 최고의 전성기예요. 전성기는 지금이다. 지금이 나를 가장 되돌아보고 나를 정확히 알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전성기인 것 같아요. 전성기요? 오늘이죠. 제일 젊은 것도 오늘이고. 오전 10시 당신의 전성기 오늘 당신의 전성기 오늘 박정숙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오늘 전성기 퀴즈 문제 다시 한번 내드릴게요. 오답도 많이 나오네요. 김 시스터즈, 쌍방울 자매, 펄 시스터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문제 드릴게요. 이 펄 시스터즈와 함께 6, 70년대 인기를 끌었던 또 다른 여성 듀오입니다. 마포종점 딴따라라 아시죠? 삼천포 아가씨 무정한 그 사람 히트곡을 발표했던 땡땡땡 자매입니다. 지금 바로 샵 0945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50플러스를 위한 라이프 케어 매거진 헤이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참시온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온라인 수강권,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에서 진행되는 토크 콘서트 토요정담 티켓, 유해 화학성분 제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세탁 포제로 한 박스, 탈모 관리의 명가 아미치 0.3에서 탈모 예방 홈케어 세트, 유러피안 스타일의 감성 플라워 압구정 이니스 플라워에서 10만 원 상당의 꽃바구니, 유행의 선두주자 보다 안경 주식회사에서 명품 연예인 선글라스와 안경테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힐링 라디오 94.5 김윤정 상담실장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전화 왔습니다.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라디오 듣다가 상담할 게 있어가지고. 네네네. 전화 주셨어요? 잘하셨습니다. 네.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어요? 젊은 분 같으세요? 네. 39살이고요. 네. 네. 저는 결혼한 지 6개월이 됐거든요. 아유, 네. 네. 근데 저희 시어머니가 지금 연세가 65세예요. 네. 아버지는 5년 전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고,
네, 4남 1년대 바로 남편 위 형이 정신지체 장애세요. 네, 그래서 그 아주버님이랑 어머님이랑 지금 살고 계신데, 예. 근데 좀 어머니가 2, 3년 전부터 약간 좀 우울 증세가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결혼하고 이제 집에 가도 아무것도 하기 좀 싫어하시고 좀 상당히 무기력하세요. 그러니까 뭐 청소도 안 하시고 빨래도 안 하시고 그러니까 대화를 좀 할 때도 말씀을 거의 안 하시고 그러니까 여쭤봐야 겨우 대답하시고 네네 그래서 가족들이 옆에서 도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좀 상태가 좀 심각해서 저희 어머니 좀 우울증이 맞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좀 걱정이 돼가지고 우리 새댁이네, 새댁, 그죠? 네네네. 새댁이시니까 이제 새로운 가정에 들어가셔서 어머니를 뵈니까 안타까우신 것 같아요. 그죠? 네. 며느님이 이렇게 전화를 주시는 걸 보니까 참 마음이 따뜻하신 것 같고. 그러시네요. 네, 참 감사합니다. 그 이제 어머님이 이런 지금 딱 얘기를 잠깐 들어보면 아버님도 돌아가셨고, 그리고 이제 아들들도 이제 결혼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큰 형님이 이제 아프시잖아요. 이게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은 마음에 그런 걱정이 있으시대요. 짐이 있으시죠. 네, 내가 하루만 더 이 아이보다 하루만 더 살고 하늘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그런 면에서 내가 이제 아버님 있거나 뭐 이럴 때는 좀 이렇게 힘을 내서 사시다가 어느 순간 이제 아까 우리 초반에 말했던 무기력 같은 게 찾아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울감이 있고 우울증이 이렇게 증상이 있으신 분들을 가족들은 어떻게 도와야 되냐면 우선은 굉장히 권고하셔 치료를 받게 하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정신과나 이런 데 가서 약물 치료하는 거는 별 도움이 되지 않고요. 상담 치료를 좀 받게 하시고요. 제일 좋은 거는 주변에 좀 이렇게 친구분들 좀 만들어 주시고 왜 이렇게 노인 그 실버 이런 그 복지관이나 이런 곳에 보면 재밌는 프로그램이 참 많이 있거든요. 웃을 수 있는. 그래서 집단에서 조금 지지를 받을 수도 있고 친구들이 좀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찾아가서 말벗도 해드리고 이제 이런 것들도 가족들이 좀 해줄 수 있는 일이지만 거기에 이제 전문적인 서비스를 좀 받으셔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그 큰 형님에 대한 케어를 좀 그런 복지센터라든가 이런 데서 좀 도움을 받으셔가지고 큰 형님에 대한 케어는 따로. 그러니까 어머님이 너무 그 부담을 짓게 하시면 어느 순간 한계가 오시기 때문에 어머님도 소진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어머님의 삶을 준비하실 수 있게끔 좀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되게 잘하고 계세요. 가서 식사도 좀 같이 하시는 거, 뭐 여쭤보는 거, 뭐 근데 자꾸 이렇게 물어보시기보다는 시간을 함께 보낸다는 건 그런 거거든요. 그냥 밥 먹고 가만히 있어도 같이 그냥 옆에 있고 그다음에 어머님 잠깐 산책 갈까요? 그러면 산책 가고 아이스크림 사다 먹고 근데 텔레비도 같이 보시고 그래서 옆에 누군가가 함께 늘 있어준다는 그 느낌이 이렇게 힘든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위안이 됩니다. 그래서 좀 어머님을 전문적인 서비스 플러스 지금 현재 하시고 계신 것들을 좀 꾸준히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 어떠세요, 선생님? 지금 너무 많은 도움이 됐고요. 그 어머니한테도 좀 말 한마디라도 좀 따뜻하게 좀 해주고 그렇죠, 맞아요. 좀 산책이라든지 아니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좀 치료도 좀 하면서 병행하면서 노인정 같은데 그렇죠, 맞아요. 그런 데서도 같이 좀 또래랑 같이 이렇게 지낼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5년 정도밖에 안 되셨잖아요. 그럼 어머님도 이제 남편에 대한 애도가 아직 안 되셨을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좀 돌봐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진짜 그 형님을 좀 시설에서 돌봐주실 수 있도록 어머니께 이렇게 맡기는 것보다 방법을 한번 찾아주시면 어떨까. 그래야 이제 이게 가족 전체가 잘 기능할 수가 있어요. 이제 저희 주변에도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신 이제 장애 가진 가족을 같이 이렇게 돌보시는 가족들이요. 어느 순간 이제 한계가 오시면 다 무력해지시거든요. 그런 분이 서비스나 돌봄을 좀 받으시면 좀 좋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정말 예쁜 며느리세요. 행복하세요. 저희가 준비한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이렇게 며느리로 들어가면 뭔가 집안에 도움을 드리고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너무 지치게는 하지 마시고요. 맞아요.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가풍이란 게 있으니까. 두 번째 전화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어요?
예, 저희 집은 현재 4대가 같이 살고 있거든요. 어머, 세상에. 저희 어머니가 연세가 높으셔서 네네. 올해 94살 되시고요. 그리고 저희 부부 네. 그리고 좀 말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 이혼한 딸하고 네. 손녀딸 고1, 중2 되는 예쁜 손녀딸 이렇게 같이 살고 있습니다. 예. 네. 4대가 사는 건 사실 예. 네. 네. 근데 이제 손녀들이 참 귀엽고 너무 예쁘고 네. 뭐 다들 화목하긴 한데요. 아무래도 이제 같이 살다 보니까 네. 부딪히는 일들이 꽤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생활 습관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손녀딸들이 그 지방 청소도 안 한다든가, 아, 네. 뭐 화장실에 머리 안고 머리카락도 잔뜩 늘어놓고 그게 할아버지 할머니 몫으로 알고, 아, 예, 그 참 잔소리도 하루 이틀이지 그냥 서로 얼굴 붓기 싫어서, 네. 제가 주로 이제 그 참고 사는 쪽인데요. 네. 아무래도 손녀딸을 물론 사랑하긴 하지만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자주 있어요. 그쵸, 아무래도. 네, 물론 이제 그 4대가 사는 가족이어서 이제 손녀딸 말고도 네. 가족 간의 생활 습관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쵸, 네. 그 뭐 사실상 이게 이제 저희 방법으로는 좀 어렵고 좋은 방법으로 이제 스트레스를 좀 어떻게 덜 수 있는 서로 그 화목해질 수 있는 어떤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해서 전화기 됐어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우선 그 손녀딸님 분들 연령이 고1하고 중2잖아요. 네. 그럼 이제 사춘기 시기의 아이들이거든요. 맞아요. 네네. 그럴 그렇죠. 때는 이제 부모님들이 네. 이제 학업도 되게 중요하고 아까 사랑하기는 하는데 스트레스다 이런 말씀이 정말 네네. 공감이 되는 게 네. 사랑하기 때문에 더 가르쳐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4대가 사시는 이 가정은 참 좋은 게 좋은 장점이 뭐냐면 공동체성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죠. 근데 그것 때문에 사실 아버님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으시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사춘기 아이들에게는 그 경계를 좀 거줄 필요가 있거든요. 자기 방 청소를 안 하는 거는 내버려 두셔야 돼요, 이제는. 뭐, 물론, 청소를 했으면 좋겠다고 네. 권고는 하시지만, 그 말을 애들이 안 들을 가능성이 더 크거든요. 그러나 원하는 건 말씀하시지만, 어쨌든 경계선에서는 자기의 영역은 존중해 주시되, 단 지금 말씀하신 그 화장실이라던가, 거실이라던가, 이렇게 공동생활의 장소가 있잖아요. 네네. 그런 곳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를 가족이 다 모이셔가지고요. 우리가 좀 이렇게 공동체로 함께 살아가는데 좀 불편함이 덜하게 서로를 배려하기도 하고 자기가 좀 맡은 책임과 역할을 하기도 하는 것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좀 규칙을 아이들의 의견도 함께 받으셔가지고요. 다 보일 수 있게 글로 써가지고 규칙을 써서 붙여놓으세요. 좋은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개인의 영역과 공동체의 영역을 구별을 하셔가지고요. 공동체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일들. 그거를 목욕탕 같은 건 그렇죠. 그러네요. 네, 맞잖아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 마시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를 아버님이 혼자서 일방적으로 말씀하시기보다는 아이들에게도 의견을 이제 물어보세요. 충분히. 그러면 애들은 어떨 때 그 규칙을 더 잘 지키냐면 자신들이 의견을 내고 자신들의 의견이 존중됐을 때 그 얘기들을 훨씬 더 잘 지키거든요. 그리고 이 회의를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사실은 저희 애들하고 이렇게 이제 뭐 저희들이 좋아하는 피자집을 간다든가. 네네네. 그런데 가서 그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좀 하는 중이에요. 그럼요. 네네네. 잘하고 계시네요. 네. 네. 그럴 때 이제 규칙을 한두 가지 정도만 일단 시작을 하셔가지고요. 그리고 써서 보이도록 붙여놓는 게 좋고 더 중요한 거는 잔소리 하시는 거 말고요. 이걸 하자, 이걸 하는 시간, 왜 클리닝 타임 같은 거 있잖아요. 하루 10분 이런 것도 같이 좀 정해보시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애들이 처음부터 잘하진 않잖아요, 아버님. 그렇죠. 자꾸 잘할 수 있게끔 야 잘하고 있어. 야 또 해보자.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네. 야 이것도 안 했어 보다는 야 우리 잘할 수 있지. 오늘은 못했어도 내일도 해보자. 이렇게 자꾸 응원을 해주시면요. 애들에게 이 시기에 이런 생활 습관을 잡아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네. 얘네가 나중에 이제 사회생활을 하든 또 누군가와 결혼생활을 하든 네. 제일 중요한 게 이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집안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많이 다투거든요, 사람들이. 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연습시키실 수 있는 가장 좋은 아주 그런 그 사실 함께 사시니까. 사춘기고. 네, 그렇죠. 그 손녀 훈육을 아버님께서 담당하시다 보니까 네.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 예. 아마 본인의 자녀 키우는 거랑 또 다르셔서 이렇게 그럼요. 어려우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쁘면요. 만약 이렇게 좀 이렇게 놔주고 싶은 그런 갈등이 있으시지 않으세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요. 훨씬 더 밖에 나가서도 사랑받을 수 있게끔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네. 네, 잘합니다.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오늘 전화주셔서 감사드리고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 세대 차이도 나고 그러시니까 네. 아마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네. 예. 서브 쳐놓는 거 좋은 것 같아요. 네, 그쵸. 저희 아버지가 저희 남동생이 하도 말을 안 들어서 이렇게 누우면 보이는 곳에다가 서브 쳐서 놨던 기억이 나요. 네. 예.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부모님들 흔히 이제 잔소리를 하시잖아요. 예. 근데 잔소리가 아이들의 뇌와 몸에 박혀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 잔소리하는 시간에 뭘 하시는 게 더 낫냐면 네.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들었으면 좋겠는 이야기를 칭찬과 더불어서 나는 그래도 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면 그게 아이들의 머릿속에 남아있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은 어느 순간 자신이 선택해야 되는 상황에서 무엇이 좋은 건지를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 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잔소리로 너 이놈 시키야 뭐 이러면서 하지마 이런 얘기만 계속 들으면 네. 아이들의 머릿속에는 그 말이 안 들리는군요. 안 듣는 거죠. 그렇군요. 익명을 요구하신 문자가 와 있는데요. 7살 연상의 여자친구랑 결혼하려고 하는데 부모님이 완강히 반대하시네요. 네. 부모님의 걱정이 이해가 됐는데 저는 여자친구를 찾고 싶고 부모님은 결혼할 거면 자식과 함께 끊겠다고 하는데 참 씁쓸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시네요. 네. 많이들 부딪히는 고민일 수 있어요. 저 이제 결혼을 하는데 따르는 어려움은요. 네. 이 커플 같은 경우는 나이 차이잖아요. 나이 때문에 그런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결혼에는 장애가 다 있어요. 그럼요. 근데 이제 이분 문자 주신 분은 선택을 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이제 독립해서 나의 삶을 살 건지 부모 자녀 관계는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안 끊어집니다. 근데 물론 얼마 동안 당분간은 관계가 안 좋게 단절돼서 살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그분을 정말 사랑하신다면 내가 어떤 삶을 살 건가 이게 보다 더 중요하거든요. 이제 그동안 이제 부모님의 뜻대로 내가 살 건지 아니면 나의 삶을 살 건지 그 선택이신 것 같아요. 누구와 결혼하고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가치관에 따라 살아갈 건가는 이제 선생님의 선택이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대가는 따라요. 네. 자유로움의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죠. 본인이 이제 독립을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다. 물리적이거나 심리적이거나 재정적인 독립을 이루시면 그런 분의 선택에 대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지자들을 많이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변에 부모님이 좀 반대하시더라도. 왜냐하면 그래야 이제 두 사람의 결혼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과 하더라도 어려움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럴 때 함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지자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지지자를 좀 많이 만드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이 차이 별 중요하지 않은데 9944님 나름 회사에서 인정받으며 생활하는데 잘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많은 편이라 스스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주변 동료들이 내려놔라 이렇게 조언을 하는데 쉽지가 않네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잘하려고 싶은 마음은 다 있죠. 그 마음은 정말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거죠. 좋은 겁니다. 그걸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것보다는요. 내가 잘하고 싶다. 그냥 인정하시고요. 더 중요한 건 이제 저녁마다 이만하면 됐다. 라고 스스로에게 좀 말씀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잘하고 싶은 거는 끝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비교와 열등감과 그 불만족스러움으로 길을 가는 것을 좀 자제를 하시고. 그리고 스스로 좀 괴롭게 보이나 봐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내려놓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분들한테 내려놓으라고 해서 내려놔지는 그것까지 짐이 되죠. 차라리 그 친구분들한테 너 잘하고 있다고 격려해 주라고.
네. 그럼 내가 좀 안심이 되겠다. 너무 완벽주의신 것 같아요. 지금도 잘하고 계시거든요. 네, 충분하십니다. 네. 자,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네. 한 3주 동안 저희가 무슨 특집이 있어서 12월에 뵙겠네요. 네, 그러네요. 네. 그러면 12월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강 주의하시고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예, 다음 주부터는요. 3주간 힐링라디오 94.5는 쉬고요. 부모님의 전성기를 들려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의 사연을 소개받겠습니다. 사연 채택되신 분께는요. GSN 포인트에서 모바일 주유권 보내드리니까요. 여러 가지 사연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대 보내고 멀리 뭐 계절을 떠나서 가끔 뭐 잘 있나 이런 생각은 가끔 해요. 또 동창회 때 가서 가끔 보면 만나서 그 친구가 나한테 첫사랑이었다고 하면서 그래서 나도 가끔 생각은 한다고 하면 와이프 눈치 보면서 옆에 잘 못 오고 하는 거 뭐 몰라. 그 친구가 생각보다가 나보다 훨씬 뭐 잘 돼서 잘 살고 하면 아유 역시 괜찮았다 싶은데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술 한잔 먹자. 가끔 뭐 꼭 언제라고 보다도 그냥 저 같은 경우 가끔 그냥 술 한잔 먹을 때나 아니면 아무 뭐 일 안 하고 그냥 공상에 빠져 있을 때 뭐 그런 때죠. 저승 가기 전에 한 번 정도는 보고 싶어요. 잘 지냈냐고 물어보고 하여튼 뭐 그렇죠. 뭐 옛날로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굉장히 순수한 그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생각이 나는지는 몰라요. 지울 수 있을까? 중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오늘의 중심, 이번 주 주제는 첫사랑입니다. 오늘은요, 첫사랑이 보고 싶을 때 언제인지 여러분들의 얘기 들어봤습니다. 저는 첫사랑 하면요, 그 피천득 작가의 인연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 옛사랑과 재활한 다음에 이런 말을 하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 만나면 만나지 말았어야 했다. 예. 여자들은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대 목소리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네, 가을이 되면서 산을 찾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가을 단풍철 산악사고 중 가장 많이 일어나는 사고가요. 실족 등 미끄러짐 사고로 조사가 됐습니다. 단풍 보러 산에 오르신다면요. 발에 잘 맞고 통기성과 방수 능력이 좋은 등산화를 착용하시는 게 필수인데요. 이제는 그 단풍이 다 떨어져서 미끌미끌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능이 뛰어난 등산화보다 더 중요한 건요. 조심조심 또 조심하는 마음일 겁니다. 자, 오늘 전성기 퀴즈 정답 음방울 자매였습니다. 정답 보내오신 8085님, 6981님, 2337님께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오늘 마지막 곡은요. 홍성민의 기억날 그날이 와도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요. 라이나 생명과 함께 했고요. 내일 오전 10시 1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가장 좋은 날입니다.